안녕하세요. 행복주치의 선영입니다. 선영은 선한 영향력의 준말이고 저의 지식이나 컨텐츠나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9년 12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엄청난 강력한 제재를 가지고 나왔다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제를 보면 과제별로 이제 네 파트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기형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9억 초과분, 시가 9억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LTV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현금 있는 사람들만 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과제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주택 보유 부담 강화라는 거는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상향 조정해서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높이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대한 주제고요. 세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분양가 상한제가 핀셋 제도로 동의 제한돼 있었어요. 그거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그다음 합동점검도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받아서 좀 더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에 거주 요건 자체를 추가하는 내용,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수도권 30만 호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고 정비사업을 받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그 다음 단계들을 조속하게 추진하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거, 그 다음 중공업 지역의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공급이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들을 위한 쪽으로 방향으로 정책을 가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 내용들이 여기 이제 표로 이렇게 네 개로 자세히 남겨져 있거든요. 이 표를 제가 요 파일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조회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담보 인정 비율 추가 강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LTV가 40%예요. 그래서 40%인데 이게 이제 9억 이하일 때는 40%를 그대로 적용을 받고 9억을 초과하는 분은 20%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40%에서 9억을 넘으면 20%, 이하면 40% LTV에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이 14억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나오냐 한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현행으로는 14억에다가 40%를 곱해서 5억 6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5억 6천까지 내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개선이 되면 9억까지는 제가 40%고 9억이 넘는 부분은 20%라고 했잖아요. 그럼 14억에서 9억에 대해서는 40%고 5억은 20%가 되는 거죠. 그러면 4억 6천, 1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주지 않겠다. 현금이 있으면 사라. 그렇지만 현금이 없으면 사지 마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지금 현행은 1주택 세대 같은 경우에 규제지역 내에서입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는 거를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입할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한 개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무주택 세대가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초과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에 전입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는데, 이게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강화가 됐냐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시가 9억으로 변경을 했어요. 공시가격 9억이면 시가로 치면 1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가 9억으로 변경을 했으니까 좀 더 기준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고,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이 1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내가 1주택 세대인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던 조항이 1년으로 바뀐 겁니다. 처분도 하고 전입도 해야 되는 거고, 9억 초과하는 주택을 내가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무주택자인데, 근데 2년 내에 전입을 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년 내 전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전세 대출 이용한 갭 투자 방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방지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1번에 보면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주택금융공사나 HUG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대출 보증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았다. 사적 전세대출 보증이 서울보증보험이 있거든요.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되어서 사적 전세대출 보증, 서울보증보험도 제한을 시키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된 게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지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했다. 현행은 지금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2주택 보유자예요. 그러면 2주택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전세대출 보증이 만기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연장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개선이 돼서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그러니까 9억 원 이상 되어 있는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라고 강력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갖고 9억 이상, 시가 9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하나 더 사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다든지 이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향상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일반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지금 0.1%에서 0.3%까지 상향 조정되어서 3억 이하인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0.1%를 해서 0.6%로
만들었다는 게 조금 특이사항이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0.1%에서 0.8%까지 세율 향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이 세율 향상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를 부담하는 상한을 200%로 했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300%로 바뀐 거죠. 두 배에서 세 배로 바뀌었으니까 상향이 좀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 확대.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 주택을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면 예전에는 고령자와 장기 보유로 해서 70%까지 됐던 게 이제 80%로 바뀌는 건데 60에서 65%가 10%고 65세에서 70세가 20%고 70세 이상이 30%였던 게 10%씩 증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은 똑같이 되고 그래서 70%에서 80%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법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법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같은 경우 68.1%인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되면 9억에서 15억은 70%, 15억에서 30억은 75%, 30억 이상은 80%까지 반영을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을 보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하나의 세대에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기발표, 그러니까 2018년 9.13 대책 때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라고 이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보유, 아까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2년 동안 거주만 하고 10년 이상, 나머지, 그러니까 8년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장기 특별공제를 80%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보유가 40%고 거주가 40%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유를 10년 하고 있으면 40%가 적용이 되고 내가 실제 거주한 거는 근데 3, 4년이면 52%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거와 이게 더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롭고 조금 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요건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 기한 단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모아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하나 더 샀어요. 그러면 2년 내에 처음 샀던 주택을 팔면 나는 비과세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2년이 1년으로 바뀌었어요. 1년 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지 비과세 혜택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2년 내에 했던 것이 이제 1년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매매 계약도 하고 계약금도 지불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전에 적용됐던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했어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증을 만약에 내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거주기간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그래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주 기간이 들어가게 돼요. 2년을 충족하면 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주 제한이 2년이 들어가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 대상 내에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도 2019년 12월 17일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부터 바로 실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수의 분양권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분양권이 제외되었어요. 포함되지 않았어요. 주택수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분양권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입주권만 지금 현재는 포함되고 있는데 분양권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이면 40%고 주택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6%에서 42%.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 10%가 더 향상됐고 그리고 2년 미만일 때는 40%. 원래 기본세율이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고 원래 40%였던 게 50%로 바뀌고 그리고 2년 이상이면 때만 기본세율 똑같이 6%에서 42%가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적용되는 거는 주택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되고 있다 라고 보시고 이렇게 10%씩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에 10%씩 더해진 거 50%, 40%, 2년 이상 기본세율 이거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막 제재만 가해 왔다면 이 조항은 당근을 주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2020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지금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가 다주택자라고 했을 때 2주택자면 10%, 3주택자면 20%의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 건데 이거는 이거죠. 2020년 6월까지 다주택자들이 이제 자기가 살지 빼고는 다 팔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다 시장에 내놔라라는 의도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조항이긴 한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는 조건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보유를 하면 20년, 30년 가져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봐야 알겠지만 얼만큼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자기가 살 집 외에 나머지를 다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지금 현황에는 서울 27개 동 핀셋으로 이제 상한제를 지정을 했었는데 이게 개선이 됐어요. 서울 13개구 정지역, 경기도 3개시, 과천, 하남, 광명 13개 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 동, 37개 동을 추가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폭넓게 만약에 했더라면 2019년 12월 16일 날 나온 이 부동산 대책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동을 지정할 때 너무 작은 폭으로 적용 지역을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적용 지역이 확대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 자금 출처 전수조사 하겠다. 합동 점검하겠다. 실거래가 되었는지 조사하겠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교란 행위를 하면 3에서 10년 정도 청약을 금지했었습니다. 청약 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더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교란을 했다. 불법 전매를 했다. 그러면 10년간
청약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년으로 다 통일을 했는데 예전에는 불법 전매에 대한 게 청약 금지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란행위든 불법 전매든 다 10년으로 청약을 못하도록 할 거다, 강하게 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 당첨 요건도 강화를 했는데 투기 과열 지구나 수도권 주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일정 기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했었던 거를 2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라고 돼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당첨된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년에서 5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했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당첨된 사람이 재당첨을 1년에서 5년으로 제한을 최대가 5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당첨이 되면 7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 과열 지구에는 10년 7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 등록 시 취득세나 재산세 혜택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취득세, 재산세 같은 게 면적 기준만 봤는데 지금은 이제 가액 기준을 보겠다는 거예요. 가액 기준까지 추가하겠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6억이고요. 공시가격이 6억이고 지방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때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취득세나 재산세는 면적 기준만 보고 가액 기준은 안 봤거든요. 그게 이제 개선이 돼서 취득세, 재산세도 이 가액 기준을 추가해서 보겠다.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지방 3억에 한해서 세대 혜택으로 제한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이거는 새로 임대가 등록되는 주택부터 법이 개정되고 나서 적용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로서 30만 호 조속히 추진하겠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단계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면적을 넓히고 그리고 일정 조건을 채우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시키겠다. 규제를 많이 풀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9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한 내용들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했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20%, 이하는 40% 적용해서 LTV를 강화했다라는 거랑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이상인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갭 투자하는 거를 까다롭게 강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사적 보증 자체를 공적 규제처럼 제한시키겠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 해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조금 풀어줬던 것도 있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겠다. 팔면은 10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서 이런 단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도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받아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많이 혜택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공급을 많이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유익하고 본인한테 도움이 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루에 한 3명 정도한테 이 영상을 좀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